이슈 토크입니다. 본격적인 해양 레저 스포츠 시즌을 맞아 해수욕장에서는 레저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부산은 해양 레저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 잡으면서 해마다 해양 레저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문제는 안전사고 역시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전한 수상 레저 문화 정착을 위한 관련 기관의 대책과 현행법 등을 살펴보고 더 보완돼야 할 부분은 없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산대학교 해양레저관광학과 김철우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부산이 이 해양 레저의 메카로 자리 잡으면서 해마다 좀 부산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좀 부산의 해양 관광 산업이 많이 발전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부산의 해양 관광 문화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지금 부산의 해양관광의 어떤 유행이나 형태를 좀 보면 일반적으로 해양관광은 이제 바다와 바닷가 인근에 있는 어떤 연안 지역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해양 레저 관광과 관련되어 있는 활동들을 해양 관광이라고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해양 관광을 떠올려 보면 해수욕이라든지 일광욕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그런 이 해양 관광이 있고 요트나 보트나 어떤 서핑과 관련되어 있는 레저 스포츠형 어떤 해양 관광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크루즈라든지 유람선 그리고 해상 해중 전망대나 스킨스쿠버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해양 관광 그리고 체험형 해양 관광인 어촌 체험이나 생태 체험 관광 또 그리고 뭐 온천이나 산림용가 같은 치유형 해양 관광 이런 해양 관광들이 있습니다. 레저 활동객과 함께 요즘에 최근에 안전사고도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단순한 표류 사고부터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아주 큰 사고까지 다양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해양 레저 안전사고 부산에서 얼마나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까? 자료에 따르면 그 남해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016년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 발생한 해양 레저 사고와 관련된 건수가 대략 한 120건 정도가 되고 네. 2014년대에 비해서 한 40%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2016년 지난해에도 부산에서만 55건 그리고 2017년 82건 등으로 67%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71건 정도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사고들은 주로 이제 수상 오토바이와 그다음에 무동력 레저 기구 간에 발생하는 사례가 사실은 빈번하고 있습니다. 뭐 사례로 조금 예를 들어 보면 네. 2010년도에는 부산에서 땅콩보트와 수상 오토바이가 이렇게 충돌을 해서 4명 정도의 어떤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고요. 네. 또 2014년도에는 바나나 보트를 타기 위해서 물속에서 대기하던 대학생이 수상 오토바이에 부딪혀서 사망하는 사고도 사실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러한 어떤 그 여름철만 되면은 어떤 그 수상 오토바이와 관련된 다양한 동력 레저 기구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그 레저 기구별로 동력 레저 기구 그다음에 무동력 레저 기구별로의 어떤 해양 레저 공간에서의 어떤 안전 운항 동선이 제대로 좀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네. 있다 하더라도 안전 운항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어떤 그 일부 수상 레저 기구 활동자들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레저 활동으로 인한 이 해양 사고는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로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하는 요인이 뭐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해양 레저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그런 원론적인 어떤 내용들이고 그리고 수상 레저 안전법이 시행된 2000년도부터 지금 최근 어떤 2018년도까지의 어떤 수상 레저 기구, 동력 수상 레저 기구 조정 면허 취득자 수를 비교해 보면 대략 뭐 한 7천 명 정도에서 지금은 대략 한 22만 명 정도 이상으로 증가하는 대략 31% 이상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많은 해양 레저 인구가 증가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양경찰청에 따르면은 수상 레저 사고의 80% 이상이 운항 미숙이라든지 뭐 조종 미숙이라든지 운항 부주의 그리고 충돌이나 어떤 전복 등 사고가 대략 80% 정도, 90% 정도 이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네. 이와 같은 어떤 그 해양 레저 사고는 해양 레저 활동 공간에 대한 어떤 상세한 정보를 갖다가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활동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 부족 그리고 레저기구 관리 운영 능력이 미비됐다든지 안전 불감증 이러한 것들이 이제 주요 원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수상 오토바이는
아무나 운전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면허를 취득한 사람들만 딸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어떤 수상 레저 안전법상 동력 수상 레저 기구 조종 면허 1급, 2급 면허를 취득해야만 네. 이런 레저 기구를 조종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단 어떤 이 교육이라든지 어떤 동력 수상 레저 기구 1급 면허를 가지고 있는 이 감독자가 있는 곳에서 네. 면허가 없는 해양 레저 활동자가 활동을 하는 것은 허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뭐 면허를 취득하기가 솔직히 좀 어려운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 운전면허 취득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법제적인 응급처치, 수상레저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운항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이론 시험을 치러서 합격을 하고 네. 이후에 또 실제적인 어떤 그런 레저 보트나 이런 것들을 운항할 수 있는 실기 운용 능력을 시험 치는 실기 시험이 병행되어져서 면허가 1급, 2급으로 나눠져서 주어지고 있고 1급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라든지 지도자들 위주로 아무래도 네. 면허를 취득하게 되고 2급은 일반 어떤 레저기구 활동자들이 많이 면허증을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뭐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 안전을 규제하는 관련 법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실제 이 현행법의 실효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수상 레저 안전법이 만들어진 지가 대략 이제 한 20여 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네. 수상 레저 안전법이 2000년에 시행된 이후 지금 최근까지도 이와 관련된 수상 레저 안전법을 개정하기 위한 실효성이 있는 법안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기 위한 활동들이 매년 한 두세 건 정도의 어떤 개정 법안이 계속 발의되고 그게 확정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사실 실정입니다. 네. 올해만 하더라도 내수면 사고 안전 예방을 위해서 소방관서에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또 수상레저 안전관리공단 설립에 관한 개정안도 지금 발의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수상레저 업무 대행기관의 종사자들에 대한 법정교육 실시 확대에 대한 개정 법안도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수상레저 안전법 일부 개정 법안이 발의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일단 이 레저 관련 사고는 성수기인 6월에서 9월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아무래도 부산은 정말 많은 분들이 이 해양 관광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찾아오는 만큼 지금부터 좀 대비를 잘 해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해경에서도 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대책을 마련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들을 좀 담고 있습니까? 지금 부산 해경에서 지금 8월 초, 대략 8월 4일까지 해수욕장 주변에서 연안구역 관련된 안전과 안전한 레저 활동을 위해서 수상 오토바이 기동 순찰대를 동부산 권역하고 서부산 권역 두 개 팀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운영하기로 확정을 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단속 단속 대상은 보통 이제 음주운항이라든지 무면허 조종, 그다음에 운항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또는 구명조끼를 미착용했다라든지 정원 초과 또 원거리 어떤 레저 활동에 대한 미신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계도를 하고 이런 것을 안전하게 레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작년에도 이런 대책을 시행하지는 뭐 안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 해경 기동 순찰대가 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여름철에 해수욕객과 그다음에 동력, 그다음에 무동력 레저 기구 활동자들이 좀 더 본격적으로 많은 활동을 사실 하게 되기 때문에 네. 집중적으로 사실은 단속이나 어떤 그 질서 유지를 위한 활동은 당연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철 물놀이 시즌에만 이러한 어떤 그런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보다 더 좀 인적, 물적 자원 규모를 좀 더 어떤 강화하고 확대하는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다 더 실효성 있는 어떤 강화를 위해서는 지금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 활동 형태별로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비수기를 포함해서 정기적인 안전 예방 시행책 등이 일관성 있게 지속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정부에서 이 수상 레저 기구의 계류를 위한 마리나 확보를 위해서 수년째 이 거점 마리나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계류를 막기 위해 좀 필요한 시설이긴 합니다만 인프라 구축 속도가 이 레저보트 증가세를 좀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시설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좀 어떤 점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최근에 어떤 정부의 어떤 상황을 보면 작년 2018년도에 제2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부산을 마리나를 중심으로 한 관광도시로 육성하겠다라고 사실 발표를 했고 네. 올 4월에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제3차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제주와 서울, 경기 지역을 제외한 광역 지자체 중에 한 곳을 국제적인 어떤 관광도시로 육성하겠다라고 사실 밝혔습니다. 네. 이에 대한 어떤 부산시의 어떤 그다음에 관련 공공기관의 관련 부처의 어떤 TFT 구축이라든지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좀 더 시급한 어떤 그 실정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최근 어떤 부산시는 뭐 해양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관련해서 마리나 비즈니스 센터를 어떤 유치를 하였고, 네. 그리고 부산항만공사 부산시 해수부는 올해부터 그동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마리나 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기반 시설들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북항 마리나 개발과 그다음에 수영만 요트 경기장 재개발 사업, 그리고 운촌 마리나 개발 사업 등을 가속화해서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부산의 어떤 굵직굵직한 해양관광, 해양레저 관광과 관련되어 있는 굵직한 사업들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계획대로만 추진될 수 있다라면 가장 중요한 급선무이자 전제 조건이 될 수가 있고, 이를 위해서 유관 공공기관 간의 일관성 있는 어떤 그런 협력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부산의 경우에 이 해양 레저 특구가 지정이 돼 있다고 들었거든요. 몇 군데 정도 좀 마련이 돼 있습니까? 일단 지금 해운대에 해양레저 특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 지정되었고 2007년도에 민간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네. 개발 사업이 추진되었지만 뭐 여러 가지 어떤 법제적인 문제, 그다음에 자연 환경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사업이 사실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그 해양레저 특구의 안정적인 그리고 안전한 어떤 그런 그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어떤 해양 공간 활용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법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협력적으로 좀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 특히 최근에 2019년 올 4월부터 해양공간계획법이라는 것이 이제 시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양레저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통합관리 시스템 체계를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유관기관 간의 어떤 협력적 대응 노력이 좀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또 그 해양레저 특구에 있는 민간 사업자들 또한 해양레저 특구 지정 목적과 방법에 부합하는 해양레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좀 더 책임을 다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다양한 해양레저 상품을 개발하거나 비시즌의 어떤 그런 그 수요자 확보를 위해서 보다 좀 더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도 좀 병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어떤 그런 타 지역의 어떤 또 이 부산 지역의 어떤 그 해양 레포츠 센터 건립이나 운영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들을 고려할 때 지자체에서 직영 또는 어떤 위탁 경영 방법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네. 이런 특구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에서 하는 다양한 어떤 그 연안 공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축제를 연계를 해서 네. 활성화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사실 부산이 이런 뭐 해양 레저 특구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 선도적으로 많이 방안이 마련돼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부산을 둘러싸고 있는 이 부산 인근의 다른 도시들 중에 이런 좀 해양 레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어떤 방안이 좀 잘 구축되어 있는 도시가 또 있을까요? 부산은 대한민국 누구나가 생각하는 사실은 해양관광의 어떤 중심, 핵심 도시이고 천혜의 어떤 그 해양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에 비해서 실제 그 부산시에서 노력하는 관광에 대한, 특히 해양관광에 대한 예산이나 열정이나 정책은 사실은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뭐 이에 비해서 타 지역 인근의 어떤 경남이라든지 거제, 전라도라든지, 네. 그리고 경북, 포항 쪽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부산보다는 보다 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양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해양관광 1분지라는 어떤 구호를 내걸고 정책적 지원을 하고 네. 예산을 투입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열정을 투입하는 모습들을 확인을 사실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자체 차원에서의 좀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예, 아무래도 최근에 어떤 이 부산시의 정책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적인 어떤 상황을 좀 고려해 보면, 네. 작년에만 하더라도 2018년 3월에 해양수산부에서
기존의 해양 레저과를 해양 레저 관광과로 확대 개편해서 정책적 지원과 뭐 이런 개발 사업을 좀 가속화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에 네. 비해서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해양 레저과를 작년 여름 시즌에 해양 레저 팀으로 축소해서 이렇게 해산하는 형태의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들이라든지 지역에서 필요성들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듣고 부산시에서 올 초에 다시 해양레저 관광과로 확대해서 개편하는 형식이 이제 거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양 정책이 수립이 되고 관련 행정 전문 서비스를 하는 어떤 그런 공무원들의 어떤 그런 전문성이 네.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그러한 어떤 그런 체계를 갖다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예. 이렇게 지속적으로 인사 이동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육성될 수 없는 공무원들의 어떤 전문성이 좀 결여되는 네. 이러한 것들이 지속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예, 사실 최근에 좀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유람선도 이 안전사고에 가장 좀 많이 일어나는 그런 것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수상 레저를 즐기러 많은 분들이 부산에 찾아오시면 좀 유람선도 타고 이럴 것 같은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들이 좀 필요할지 소개를 해주시죠. 예, 뭐 최근에 뭐 안 좋은 어떤 유람선 사고도 있습니다만 부산에서도 사실은 유람선이라든지 내항에서 벌어지는 이제 크루즈, 연안 크루즈 활동들이 사실 많아지고 있고 네. 부산시나 기초지자체에서도 관련되어 있는 어떤 사업 행태를 사실 늘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에 뭐 해운대, 태종대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어떤 리브 크루즈와 관련된 수영강에서 행해지는 활동들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사실은 유람선 관광은 사실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에 비해서 사실은 이제 안전 예방을 위한 어떤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좀 더 유람선에 대한 어떤 정기적인 어떤 안전 점검과 위급 상황에 대한 어떤 대응책을 강화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우선되어야 되고 사실 유람선을 타는 그 유람선 관광객들에게는 현행법상 사실은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은 사실은 법제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의무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네.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보다 더 탑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 수칙이라든지 안전 장비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고도 좀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이러한 활동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네. 또한 뭐 유람선 안전 운항을 위해서라도 노선박 관리 기준을 좀 강화한다라든지 그다음에 선박 규모로 규제를 조금 더 혁신을 해서 좀 더 대형 규모의 어떤 그 안전한 선박이 운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법제적인 사실 노력도 사실 필요하고 그리고 해상안전관리센터를 뭐 추가적으로 좀 이렇게 설립을 해서 유관 공공기관 간의 협력적 대응 체계가 사실은 좀 구축되고 병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해양 레저 안전 관리를 위해서 어떤 방안들이 좀 마련되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 올해 시행되고 있는 그 해양 공간 계획법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해양 공간이라는 것은 공공재 공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법제적으로는 지금 해양 공간을 대략 9개 공간에 대한 어떤 용도를 지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다양한 해양 관광이라든지 어업 활동이라든지 뭐 에너지와 관련된 활동, 항만 물류 활동 이렇게 공간별로 사실은 용도가 사실 지정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공개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들과의 어떤 그 연계를 통해서 협력적 대응 방안을 사실은 좀 강구를 해야 되고 특히 최근에 이제 여름철이 되면 해수욕객과 동력 그다음에 무동력 레저기구 활동자 네. 최근에 이제 연안과 관련된 연안에서 벌어지는 뭐 유람선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동선이 겹치는 경우들이 사실은 간혹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연안 인근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바닷속에서 활동들을 좀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활동별 권역을 지정한다든지 동선이나 코스를 조금 구분한다든지 예. 이러한 질서를 좀 지자체 특성별로 특징별로 좀 더 구체화시키고 명확하게 어떤 권역을 좀 표시를 해서 보다 더 안전하게 해양 레저 관광 활동이 벌어질 수 있는 해양 관광 도시 부산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올여름만큼은 좀 부산에서 수상 안전사고가 없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리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토크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